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 아주 더위가 아주 살인적인데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냥 땀이 줄줄 납니다. 휴가를 가신 분들은 모두 리프레시 하셔서 힘 받고 오십시오. 김종인 씨가 김종인 어른이 주간조선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 주간조선 인터뷰가 오늘 나왔는데, 옆 질문이 이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정부냐? 아주 독설을 퍼붓는데요. 지금 현존하는 여야 정치인 중에서 그래도 현명하게 정치를 관조하는 사람은 김종인 씨뿐이 없어요. 김무성 같은 경우는 아직 멀었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 이해찬, 거기로 황금박쥐, 생량을 취한. 김종인 씨의 영향력은, 상당해요. 현시적으로 이승만 정권부터 현재 윤석열 정권까지 다 깊숙이 관여했고, 물론 이승만, 박정희 초기에는 할아버지 김병로의 영향을 받아서 관여했고, 현재까지 정치를 필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해관돼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 윤석열이가 김종인을 쳐냈다는 거죠. 쳐냈어요. 이거는 대통령 되고 나서 쳐낸 게 아니라 대통령 선대위에서 쳐내버렸죠.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솔직히. 그때부터. 그래,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어줬었는데, 경제 양극화, 즉, 경제 민주화를 하지 않는다. 경제 양극화, 탈피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경제 민주화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버렸고, 무너졌죠. 그 다음에 문재인 같은 경우도 경제 민주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전자에서 도와줬는데, 또 버려버렸고, 그래서 문재인과 586들의 행태를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또 보수로 돌아와서 윤석열의 별의 순간을 말씀하시면서 윤석열을 당선시키고 키운 사람 1등 공신인데 이걸 쳐내버린 거예요. 김종인 씨를. 그러면 쓰레기 우파 유튜브 앵벌이들이 지금 용콘대에 대통령실에 다 들어가 있고 정부까지 입각하는 형태인데, 고고TV가 봐도 이런 정권은 처음 봐요. 솔직히 내가 보수 우파면서도 처음 보는데, 윤석열 정권에 뭐가 문제냐 하면은 국민 정서와 민심에 완벽하게 반한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놓친 애들, 늙은이, 고고TV도 늙었다. 나 지금 밖에 나가면 이 사람들은 아직 60도 안 봐. 50대 중반 보는 사람도 많아. 20대, 30대한테 물으면 40대 중반 아니세요? 그래, 임마.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의 토대를 닦고 자양분을 공급한 종인 어른을 쳐내물어서 이 정권은 끝나는 거예요. 응? 보세요. 2년 전에 4.7 보선 때, 오세훈과 박형준을 고고TV에 그때 정확하게 맞췄어. 지금도 맞추고 있는 중이야. 반문재인 세력을 결집하면서 개혁 보수로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그 당시에는 오세훈과 박형준이 개혁 보수였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판을 뒤집고 이준석까지 밀어제낌으로써, 그렇죠? 그까지였어.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 하나 남았는데,
그걸 윤석열이 지가 독불 장군이요, 지가 천상천하 유한 독존으로서 제왕을 넘어서 옥황상제 같이 지금 국민의 민심을 갖다가 옥황상제 같은 놈이 김건희란 여왕을 통해서, 무속의 여왕을 통해서 강압하고 압박하고 가스라이트하는 정국을 만들었다는 것이 민심이 이반이 일어나고 국민의 정서를 완벽하게 배치되는 윤석열 정권이 됐다는 거죠. 그 국힘놈들 말 들을 것도 없어, 솔직히. 그런데 걔네는 무조건 이재명 민주당뿐이 없어. 쥐들이 뭐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정권이나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근데 국민의 민심의 이반과 국민의 정서를 갖다가 반대되게 하고 있죠. 용콘대에서 대통령실 커뮤니티에서 게시판에서 그걸 여론조사로 취합한데 미친다, 고고티브이가. 그리고 국힘놈들은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이봉교 같은 놈, 고성국 같은 놈이 여론조사한 걸 참고하는데 미친다, 고고티브가 또. 그래서 이게 무슨 정부냐, 이런 게 김종인 씨의 한탄인데, 김종인 씨가 지금 엄청나게 후회한다잖아요. 다시는 어느 쪽도 내가 지지 않고 중간을 지키겠다. 아이고 미치겠다. 지금 국힘이 뭐가 문제냐 하면은 김종인 씨도 그러고 고고TV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코로나 3년 후, 그죠? 코로나 3년 거치는 초 양극화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요. 폐허된 자연것과 민생을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는 거야.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양평 고속도로, 또 이상민 그 이태원 사태, 이런 것도 지 맘대로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는 게 확실한데,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봐야 되는데, 국힘놈들은 공천 하나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하나 되는 거, 그것뿐이 없어요, 얘네들은. 준석이 그놈아도 그렇고, 그놈아도 요새 쌈마이로 변해가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한계예요. 철학적인, 사회적인 빈곤의 한계라고, 이준석이나 그 천하영은 애들이 어려가지고. 그래서, 이거 정치적인 문제만 말씀드릴게요. 경제민주화 이런 거 말고, 왜 김종인 씨가 윤석열 정권은 성공에 불과하고 성공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실패한다는 소리인데, 내가 볼 적에 지금 실패에 완벽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정권 붕괴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늙은이 25%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요. 그 이상민이가 요번에 탄핵 기각을 대항해가지고 다시 그 장관에 복귀했는데,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권의 잘못이든 사회 시스템, 과거 사회 시스템, 정부 시스템의 잘못이든 국민의 160명이 그렇게 객사를 했으면은, 국민을 위무하고 그 유가족들의 원혼을 아우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정권이라는 건 정치적인 그 투쟁의 승리 결과 아니에요? 윤석열은 투쟁도 안 했어. 반문재인으로 보수가 닦아놓은 김종인 씨가 닦아놓아서 홀딱 먹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상민이나 서울경찰청장 또는 국무총리까지 다 정리했어야 됐어요. 내각을 그때 가서 완전히 개비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윤석열의 술친구, 그냥 형형하는 이상민을 갖다 보호하려고 국민을 등을 돌리게 했다는 거죠. 합리적인 보수들 당시에 이태원 사고가 터지다 다 그랬어요. 보수층에서도. 국힘 김기현 그런 놈들도 그랬다니까. 장정호 등도. 이거 정부에서 정치적인 책임지고 이상민 잘라야 된다고 그랬는데 안 잘랐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상민 지켜야 한다, 윤석열 지켜야 한다, 김건희 지켜야 한다 해가 지금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김종인 씨가 하는 소리가, 아니 이상민 그러게 뭐라고. 정치인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민의 정서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격다짐으로 그냥 이상민을 박아놓고 헬렐레 하고 있으니, 설레발 치고 다니고 있으니 무너지는 정권이다. 윤석열은 정치를 처음 하는 놈인데, 윤석열의 성격상 모든 것을 이제 다 자기가 흡수했다. 무력으로, 김건희 무력을 흡수했다 하고 생각한다. 물론 김종인 씨 이런 말 안 하죠. 고고TV가 하는 소리. 쥐가 윤석열의 성격상 쥐가 봤다 이거야. 이 어른이 봤다 이거.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다 흡수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상민 같은 놈이 활개치고 원희룡 같은 놈이 활개치고 다닌다. 그 다음에 또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정부 사업을 원희룡이라는 놈이 혼자 독단적으로 장관이라는 놈이 백지화시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백지화시킬 때는 국민이 어떤 반응이 나고 야당이 어떤 반응이 나고 고고TV가 어떤 반응을 할지 알아야 되는데 그런 판단도 안 한 놈이 그냥 김건희 그냥 치마 육탄방어 아우 김건희 물건이 훌륭한가 봐. 그 육탄방어 하는 그 장관이 좀 큰 문제 아니냐. 잘라라. 자를 리가 있나. 그리고 이상민이 같은 경우가 물러나야 하는데 왜 안 물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주간조선 기자가 물어요. 주간조선하고 조선일보는 달라요. 그 노인네들은 앵벌이 유튜브 따라다니는 노인네들은 주간조선하고 조선일보 같은 회사인 줄 알아. 다른 회사예요. 75년 헌정사를 볼 때 이태원 참사 같은 게 나오면 무조건 주무장관을 경질해야 되고 당연히 물러나게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라는 놈이 그걸 못한다. 대통령이라면 사의 표명도 안 하고, 아니, 이상민이라는 놈 사의 표명도 안 하고, 대통령이라면 이상민 보호한다고 막 분향소 4번이나 끌고 다니고, 김건희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냐. 이거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정권이, 국민 정서를 갖다가 완전히 반하는 이런 정권이, 우격다짐으로 그냥 내가 오라, 우리 김건희의 마음하고 오라는 이런 것들이 정치가 아니다. 정치가 아니니, 정권의 탄생은 정치가 도왔으니, 정치가 우격다짐을 하고 정치가 아닌 것들이니까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한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을 윤석열 꼴통이 왜 지키려 그러는 걸까요? 하고, 이상민 이놈의 새끼도 집에 가면 신당이 차려졌을지도 몰라. 그건 윤석열의 성격상 문제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노무현 때만 해도 강경대 사건으로 치안본부장, 내무장관, 나중에 총리까지 다 그만뒀다. 국민 정서라는 걸 무시하고, 국민 정서를 그냥 지나치는 정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기자가 물어. 그럼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해 등의 참사가 매년 반복되는데 요새는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누가 책임져야 하나 물으니까 윤석열 책임지. 압박과 겁박과 가스라이팅과 공무원 사회를 경직하게 만들고 차관을 갖다 다 집어넣고 장관을 갖다가 유명무실화 시키면서 국장, 과장, 실장급도 청와대에서 요컨대에서 인사권을 갖고 흔드는 이런 정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럼 공무원들은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죠. 그래 김종인 씨가 그 정부 스스로 책임이야. 행안부가 안전을 책임지는 곳인데 아니 이것들은 다 행안부를 쳐다보지 않고 용산만 쳐다보고 있다. 이상민 그게 도대체 뭐야? 응? 원래 대통령실이라는 것은 내각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모든 것을 윤석열이가 결정하니 밑에서 제대로 움직이겠냐? 윤석열이가 결정하는 거 아니죠? 김건희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 윤석열은 정치를 처음 하는 애야. 윤석열의 성격상 모든 것을 이제 다 흡수했다고 지랄 발광하고 착각하니까 공간이 사유를 생각을 지배한다고 저 이상한 말이나 하니까 아니 똑똑한 거 공무원들이 시험 보고 들어간 공무원들이 뭐 움직이겠냐? 후보 시절에 윤석열을 지도자로서 자질이 보였나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무슨 자질이 뭐가 보여? 그때 보수 쪽에 후보자가 마땅한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윤석열 보고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하고 이까지 끌어준 거야. 그런데 그 지난 대선에 그 족발집 가지고 하필 또 족발집 가서 그 국힘 참모가 뭐 공무원하고 말이야. 이거 맞지? 그 이런 것도 못해. 이거 맞지? 뭐 누구한테 얼마 주고 누구한테 얼마 주고 이거 맞지? 그거 보고잖아.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죠 우리가. 김종인 씨도 이제 그 다음에 한 말이 야 너 후보 연기나 좀 해라. 연기만 해 너는. 그랬더니 그냥 그 새끼가 누구야? 윤석열 꼴통 나가지고 이 씨발 나 김종인 씨하고 안 할래? 내 맘대로 할래? 그때 잘랐어야 됐어요. 그 전에 김종인 씨가 실수한 게 있어요.
김종인 씨가 개인 사감도 있고, 물론 크게 보고 사람의 그 용량을 보는가 본데, 대통령감의 용량을. 그래도 그때 안철수를 갖다가 안 왔어야 됐어요. 안철수를 내세워야 됐어. 안철수도 그 아직까지 정치적인 그 용량과 깜냥인가 판단이 좀 많이 부족해요. 지금 봐도. 근데 안철수를 안아야 되겠어. 왜 그러냐? 안철수 그때 계속 도와달라 그랬거든. 근데 윤석열 새겼어요. 그 다음에 유승민은 김종인 씨하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유승민이가 김종인 씨를 엄청 무시합니다. 안철수 밀었어야 됐어. 그때 솔직히. 그래, 지난 대선에 후보 연기만 좀 해라. 그랬더니 나를 자르더라. 그래, 선대에 가서 한 달쯤 보니까, 지금 말실수를 너무 해가지고 지지도가 올라가질 않더란 말이야. 그래서,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선거는 각본을 써주면 그대로 하는 건데, 그게 기분이 나빴는지, 나와 헤어졌다. 나한테 전화가 와서, 어르신하고 안 할래요. 그럼 네 혼자 해라 하고 내가, 그만뒀다. 그때 선대위를 폭파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뒀어야 됐어. 응? 솔직히. 김종인 씨가 선대위 폭파하고 나왔죠. 그러면 완벽하게 지는 거였어. 응? 신당 창당의 금태섭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싶은 것이 없나 하고 물었더니, 기존 정당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기존 양당 가지고는. 입실험만 한다. 입실험이 아니라 아주 오물을 토해 놓죠. 원희룡 넌 봐봐. 그 오물투성이야, 그 새끼. 원희룡이 머리부터 발까지가 똥덩어리야, 똥덩어리. 그것도 썩은 똥덩어리. 응? 두 당에 대해 불신이 대단하다. 한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전혀 없다. 그거 진짜예요. 이것들이 공천만 받아서 진해 명맥만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야. 돈 벌고 출세하고. 소리 꽥꽥 질르고 국회의원 되고. 대한민국 현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해 받아들이신다면 성공하는 것이다. 과거 3당과 요번에 신당은 다르다. 저도 그렇게 봐요. 근데 너무 약해요. 근데 요번 신당 몰아줘야 되는데. 근데 이준석이도 신당 차릴 것 같고, 유승민도 신당 차릴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 양당으로 한국 정치의 정상화가 도저히 어렵겠습니까?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지금까지 보면 모르냐?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눠서 정치 싸움으로 하는데, 이게 무슨 정치냐? 이건 정치가 안 되는 것이다. 이재명이 쌩양아치는 걸 어떻습니까? 하니까, 걔 빨리 물러나야 한다. 이재명 빨리 물러나고 새로운 민주당 젊은 애들이 이끄는 효과가 있다. 이재명 양아치가 물러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합리적인 보수나 그거 TV가 대단하겠어요. 냉면만 먹고 사는데 요새까지 더워가지고 하루에 한 개씩 무조건 냉면만 먹어. 그거 먹고 나면 한 3분만 3분만 시원하고 또 땀이 줄줄 흘러. 아이씨, 미치겠다. 그거 TV 등에 그냥 막 오만 물집이 다 나 있어. 그러니 이런 정치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패권이 지금 문제가 되죠. 나 미치겠어. 그 지금 캠프 데이비드 간다고 한미 1회에서 18일을 만난다고 그러는데, 저번 주부터 계속 울고 가면 가는 거야. 가서 그때 가서 결과 나오면 그거 보도하면 돼. 근데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맨날 캠프 데이비드를 띄워. 이것들이 막 전면으로 1면, 2면, 3면 막 계속 띄워. 캠프 데이비드 가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미국의 세계 전략가, 반중, 중국의 남하를 막고, 러시아는 별 영향도 없어, 솔직히. 그러면은, 한미일 군사동맹, 외교동맹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코 끼고 달려 들어간다니까? 좋다 이거야. 한미일, 외교 동맹은 아니고, 외교로 강력하게 그 결속력을 하고, 군사적으로 방어태세를 갖추고, 또 경제적으로 서로 이득이 있고, 그러면 좋아. 근데 이게 불과 그때 지난 3월 달이었나? 한일 구력회담을 찍게, 동맹 아니다. 군사동맹, 외교동맹 아니다. 우린 담대한 격으로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이가, 망쳐놓은 5년간의, 한일 갈등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다. 그럼 미국의 지시하에서 그러는, 미국하고 또
가가지고 막, 아부 들고 반도체 다 갖다 주고, 이렇게 돼서 지금 그거는, 우리한 이익이 많다, 반도체는. 결국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논조가 뭐였어요? 한미일 동맹 아니다. 군사동맹 아니다. 근데 완벽하게 지금 군사동맹이라고 떠들고 있어,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한미일 동맹. 우리가 어떻게 일본하고 동맹을 해요? 민족적인 자존심을 버리고 협력관계는 좋다 이거죠. 군사적인 협력관계죠. 근데 요새는 조선중앙에 한미일 군사동맹, 외교동맹, 경제동맹. 경제동맹 우리가 뭐하러 해? 미국하고 일본하고? 자, 거기서 반도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갖다가 회복하려고 2차 전쟁 걔네들도 강해요. 반도체 복원 작업에 들어가잖아요. 옛날에 영광을 찾겠다고. 그래, 대만 TSMC나 미국의 애플이나 미국의 많잖아요. 그죠? 미국의 회사들이나 유럽의 ASML이나 그 전부 다 일본에 투자해, 일본에. 원천 기술을 다 주고 있어, 일본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미일 경제협력, 경제동맹을 미국에 주도하에 하는 거, 우리가 얻을 게 없어, 반도체는. 한 10년 있다 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진짜 모르겠어. 5년, 10년 후에. 일본이 진짜 반도체 복원력을 갖고 장악하기 시작하면은 한국이 제일 피해를 보지. 그죠? 이 늙은이들 때문에 큰일 났어. 그래서, 김정일 씨도 그래요. 아니, 반도체 패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는데 한국 경제가 피가 크지 않을까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최근 미국은 다시 일본의 반도체를 부양시켜서 정상화 시켜주려고 한다. 미국이 생각하기에 한국과 대만은 조금 위험지라고 한다. 위험지역이라고 본다. 왜? 중국에, 북한에 위협이 있고 또 너무 컸어. 저 한국, 대만 저놈아들이 한 놈은 비메모리, 한 놈은 메모리를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해? 60%, 70% 장악해? 메모리 같은 건 한국이. 저거 큰일 났네? 대타를 키우자.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 되자, 미국이. 그럼 우리 협력 파트가 누구냐? 한국과 대만이 아니고 일본으로 택한 거야. 이 늙은이들아! 그러니까 혁신적인 반도체 기술을 일본으로 옮겨가려 하는 것이다. 김종인 씨 말. 나랑 똑같아. 혁신적인 기술은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일본에 대한 신뢰가 70이라면은 한국에 대한 신뢰는 30분이 안 된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늙은이 꼴통들하고 국힘 이것들은 가짜뉴스다, 괴담이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날개를 펼 것이다, 미국의 협력을 지랄들 하고 있어. 일본으로 다 넘어. 유럽, 대만, 미국이 다 일본에다 투자하고 원천 기술을 주고 있다니까? 최근의 상황을 보면 대만 TSMC도 일본에 투자하고 일본이 보조금을 지급해도 미국이 옛날같이 견제를 안 한다. 그죠? 한국만 골치 아프다니까? 일본 엔화가 저렇게 저평가되어 있어도 미국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나머지 이분이 지금 하는 게 맞아요. 지금 그 세계 경제 기관들이, 평가기관들이 한국만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죠. 다 올라. 근데 다른 나라는. 이게 윤석열 정권이 후진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겨우 2, 3년 전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국제사회로 평가를 받았는데 선진국 탈락되게 생겼어. 이게 초양극화, 노무현 때 초양극화, 문재인 때 초초양극화, 윤석열 이거는 멍청하고 아무것도 몰라. 맨날 김건희 밥이나 들어놓고 김건희한테 밤에 조종당하 나와서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 맨날 자유, 연대, 가치, 헌법, 법률, 공정, 상식 싹 말아먹었잖아. 그 대표적인 게 양평고속도로예요. 그런 게 나오는데 이건 맨날 그냥 뻥뻥 터뜨리게만 해. 그걸 조선일보가 그냥 대문짝에 받았어. 김정일 어르신 같은 경우에 여야 편이 아니에요. 고고TV는 국힘 보수 편인데 더 이상 이거를 갖다가 너무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 요란하죠. 깡통 정보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